그날 내 18번째 생일 케이크 위에 촛불 대신 청구서가 놓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금부터 내 방은 월세야. 130만 원, 내일까지 내놔. 안 그러면 쫓아낼 거야. 나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부모님의 삶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영원한 불꽃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맹세했다. 너희가 나에게 준 고통 100배로 갚아주마. 공정하게, 잔인하게.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강남의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나는 태어났다. 이름은 한지은. 평범한 이름처럼 내 삶도 처음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독은 18년 만에 터져나왔다. 아빠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다. 매일 새벽 출근에 밤늦게 들어오시며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해, 아빠처럼 되지 마라고 중얼거리시곤 했다. 엄마는 주부, 아니, 집안의 관리자였다. 모든 걸 통제하고 계산하고 나를 투자라고 불렀다. 너는 우리 노후 보험이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 그 말들이 내 귀에 스며들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었으니까. 어린 시절은 달콤했다. 초등학교 때 아빠가 사준 인형집에서 나는 왕녀가 됐다. 엄마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며 우리 지은이 최고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균열이 생겼다. 아빠의 승진이 좌절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니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다. 너 때문에 아빠가 더 피곤해. 엄마의 말투가 변했다. 내 성적표 한 장이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듯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친구들이 소문냈다. 한지은 집, 돈 없대.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사실은 아니었다. 아빠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지만 집안 대화는 사라졌다. 저녁 식탁은 침묵의 전쟁터. 나는 방에 틀어박혀 공부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서울대 꿈을 꾸며 밤새워 책을 파고들었다. 좋은 대학 가면 우리 가족 구원할게. 그게 내 맹세였다. 하지만 17살 여름 모든 게 변했다. 아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한울투자클럽이라는 이름의 친구들 모아 돈 모으는 모임. 지은아, 내 용돈으로 좀 넣어봐. 아빠가 불려줄게요. 나는 저축한 50만 원을 주었다. 엄마도 동참했다. 가족이니까 그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사기꾼이 끼어들었고 아빠는 빚더미에 앉았다. 5억 원, 그 숫자가 집안을 짓눌렀다. 나는 알지 못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너 때문에 라는 말끝이 늘 나를 향했다. 아빠는 술에 취해 미안해, 지은아 라고 중얼거리셨지만 그 미안함은 공허했다.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수능 준비로 피를 토할 듯 했지만 가족을 위해 버텼다. 내가 성공하면 다 갚을게. 그리고 18번째 생일이 왔다. 12월 17일,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 학교 친구들은 파티를 열었지만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줄 거지? 케이크를 사다 놓은 건 나였다. 저녁 7시,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오셨다. 손에 서류 뭉치. 엄마가 뒤따라오며 테이블에 그것을 던졌다. 지은아, 읽어봐. 그것은 청구서였다. 내 방 월세 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식비 20만 원, 총 130만 원. 이제 내가 18살이 됐으니까 성인으로서 책임져. 안 그러면 집에서 나가.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웃었다. 장난이시죠? 생일 선물이 이거예요. 엄마가 코웃음 쳤다. 장난. 우리가 왜 내가 18년 동안 먹이고 키운 걸 공짜로 해줄 것 같아? 사업 망한 거 내 용돈 때문에 더 커졌어. 이제 내가 갚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내 방, 그 작은 공간이 적의 성체가 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쥐었다. 어떻게 이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음은 멈췄다. 분노가 피어올랐다. 좋아요. 갚을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밤, 나는 방에 앉아 창밖 서울의 불빛을 봤다. 강남의 화려함이 조롱하듯 빛났다. 부모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들은 TV를 보며 지은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부모에 대한 복수라고 썼다. 그 단어가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친구 지민이가 물었다. 지은아, 생일 어땠어? 나는 미소 지었다. 최고였어. 가족이랑 특별한 선물 받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돈을 모아야 했다. 아르바이트, 카페, 편의점, 뭐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그 사업 실패, 정말 내 탓이었을까?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돈은 나는 지갑을 열었다. 5만 원 용돈 모은 거 이게 전부예요? 나머진 벌게요. 엄마가 비웃었다. 빨리 해, 안 그러면 내 물건들 다 팔아버릴 거야. 그 말에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속 내 인형집이 보였다. 어린 시절의 추억. 나는 그것을 꺼내 불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학교 도서관에서 나는 자료를 찾았다. 가족법, 상속, 재정 사기. 아빠의 사업이 단순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한울 투자 클럽은 불법 다단계였다. 아빠가 속았지만 엄마는 알면서도 가담했다. 은행 기록을 훔쳐봐야 했다. 위험했지만 그게 복수의 첫걸음. 한 달 후, 나는 첫 아르바이트로 30만 원을 벌었다. 엄마에게 건넸다. 이제 100만 원 남았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속해.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일부 숨겼다.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지은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내 힘으로. 분노는 매일 커졌다.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증오했다. 왜 나를 도구로 썼나? 왜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키웠나? 밤에 잠 못 이루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의 재정을 무너뜨릴, 그들의 비밀을 폭로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만난 선배가 말했다. 지은아, 너 재능 있어? 블로그 해봐. 내 이야기 쓰면 돈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두 번째 무기였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왜곡된 버전으로. 부모님의 진실을 가면 속에 숨겨. 시간이 흘렀다. 19살 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수능 점수는 서울대 문턱에 닿았지만 등록금은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200만 원이 그중 130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원룸을 전세로 빌렸다. 강북의 좁은 골목, 월세 40만 원 여기서 시작하자.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새 집은 비어 있었다. 가구 하나 없이 매트리스 위에 누워 서울의 밤을 보냈다. 부모님 집은 이제 적의 본부. 가끔 전화가 왔다. 돈 더 필요해. 엄마의 목소리. 나는 벌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지 않았다. 대신 조사를 시작했다. 아빠의 회사 동료를 찾아갔다. 한울 투자, 그 사업. 사기였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는 피해자지만 내 엄마가 돈 모으는데 앞장섰어.
불법이었어. 그 증언이 내 가슴을 찔렀다. 엄마, 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나? 나는 녹음기를 켜고 더 파고들었다. 은행 앱을 해킹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건 범죄. 대신 공개 기록을 뒤졌다. 세무서, 법원 문서. 한올클럽은 2년 전 고소당했다. 피해자 20명. 아빠는 증인으로 불렸지만 엄마는 피고. 엄마가 범죄자, 나는 떨었다. 블로그를 시작했다. 지은의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포스트는 18살 생일, 가족의 배신이었다. 세부는 숨겼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월세를 요구하세요. 사랑은 어디 갔나요?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 나도 그래. 한국 부모들 계산적. 힘내, 지은아. 이 돈이 들어왔다. 광고 수익 10만 원이 그게 내 무기였다. 하지만 고통은 깊었다. 밤에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엄마가 안아주던 그 손이 이제 칼이 돼 나를 베는 꿈 깨어나 울었다. 왜 나한테만?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예요. 가족 배신 예상담사는 말했다. 용서하세요. 나는 웃었다. 용서. 그건 약한 자의 선택이에요. 여름, 나는 대학에 떨어졌다. 재수생이 됐다. 학원비는 블로그로 충당. 부모님은 모른 척 한 번 집에 갔다. 아빠, 건강하세요. 아빠가 한숨 쉬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해. 엄마는 부엌에서 돈이나 보내라고 소리쳤다. 그날 나는 서랍을 뒤졌다. 아빠의 일기장. 지은이 탓이 아니야. 내가 실패했어. 하지만 엄마는 그녀가 사업을 밀어붙였어. 진실이 드러났다. 엄마는 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뤘다. 명품 가방, 여행. 아빠의 돈을 훔쳐 투자했다. 엄마가 도둑, 나는 충격에 떨었다.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됐다.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폭로. 3단계, 파괴. 하지만 공정하게. 법으로, 여론으로. 블로그가 유명해졌다. 1만 팔로워. 인터뷰 제의가 왔다. 유튜브 채널 가족의 어둠. 나는 마스크를 쓰고 출연했다. 제 생일에 청구서 받은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돈이었어요. 조회수 100만. 엄마의 전화가 왔다. 너 뭐 하는 거야? 블로그 봤어. 그만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요? 진실인데. 그 후 엄마가 집에 왔다. 원룸 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미안해. 사업 때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차를 타주며 물었다. 왜 저한테 월세를? 엄마가 고백했다. 빚이 너무 커서. 너까지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계산이 안 됐어. 그 순간 동정심이 스쳤다.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늦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가 갔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포스트를 썼다. 부모의 비밀, 불법 투자와 가족 파탄, 증거 사진 첨부. 법원 문서, 일기 스캔. 세상이 들끓었다. 뉴스에 실렸다. 18살 딸, 부모 고발. 아빠의 전화. 지은아, 왜? 공정하게 갚는 거예요. 아빠. 그날 밤 경찰이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엄마 조사.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왔다. 내 눈물처럼. 복수는 시작됐지만 내 마음도 찢어졌다. 이게 맞나?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다. 대학 재수 중 나는 연인을 만났다. 민준. 카페 아르바이트 동료. 지은아,
내 이야기 봤어. 강에 그는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아, 나 믿어. 그는 고개 끄덕였다. 항상 그는 내 동지가 됐다. 함께 증거를 모았다. 가을, 재수 끝 서울대 합격. 하지만 등록금 문제. 부모님의 재산은 동결. 엄마의 재판. 나는 장학금을 신청했다. 가족 배신 피해자로 승인됐다. 이겼어.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너도 아파. 나는 흔들렸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서울대 기숙사, 자유의 냄새. 하지만 내 마음은 갇혀 있었다. 뉴스에서 엄마의 얼굴이 나왔다. 불법 투자주도, 징역 2년 구형. 아빠는 아내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나는 TV를 껐다. 용서. 그게 가능해? 블로그는 이제 책이 됐다. 출판사 제의. 배신의 생일 제목으로. 베스트셀러. 로열티 500만 원. 나는 민준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지은아, 미래를 생각해. 그는 키스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꿈에서 다시 청구서가 떠올랐다. 130만 원. 그 숫자가 나를 쫓았다. 엄마의 재판날 나는 법정에 갔다. 뒤쪽에 앉아. 엄마가 나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가족을 위해 한 거다. 나는 일어났다.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제 생일을 청구서로 만든 사람입니다. 내 증언이 엄마를 무너뜨렸다. 판결, 징역 1년 6개월. 아빠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아빠도 공모자예요. 왜 막지 않았어요? 아빠가 울었다. 미안해. 사업 때 내가 약했어.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무너졌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이제 끝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재정 파괴.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속 포기, 부모 재산 청구. 사업 피해 배상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아빠의 퇴직금 일부. 1억 원. 나는 그 돈으로 투자했다. 주식, 부동산. 너희가 가르친 대로 성공했다. 2년 만에 3억 원. 대학 2학년, 나는 스타가 됐다. 강연 요청. 가족 배신 극복기. 청중이 박수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이게 행복인가? 민준과 결혼 얘기가 나왔다. 지은아, 우리 가정 만들자. 나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 괜찮을까? 엄마가 출소했다. 편지, 지은아, 용서해. 엄마가 미쳤었어. 나는 읽고 찢었다. 하지만 밤에 후회했다. 엄마, 왜 그랬어? 나는 감옥을 방문했다. 철창 너머 엄마가 늙어 보였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엄마는 잃었어. 우리는 울었다. 화해. 아니, 이해였다. 엄마, 저도 아팠어요.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었다. 지은아, 와봐. 나는 갔다. 커피숍, 따뜻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그는 웃었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 살았다. 독립의 상처. 민준과의 관계가 흔들렸다. 지은아, 내 복수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그는 떠났다. 미안해. 너 사랑하지만 이 어둠이 무서워. 나는 무너졌다. 술을 마시고 블로그에 썼다. 사랑도 배신인가? 댓글 폭주.
힘내 하지만 외로웠다. 3학년 새로운 만남. 교수님. 지은 씨, 당신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그는 도와주었다. 논문, 연구. 나는 심리학을 전공했다. 인간의 배신 심리 아이러니했다. 내 삶이 연구 주제. 고조가 왔다. TV 토크쇼 출연. 부모님께 복수한 딸의 생방송. 나는 말했다. 복수는 정의예요. 하지만 후회도 있어요. 시청자 반응, 용감해. 잔인해, 논란. 내 이름이 퍼졌다. 그날 밤 엄마가 다시 왔다. 지은아, 내 아빠가. 암이야,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창백했다. 지은아, 미안해. 마지막으로 봐줘서 고마워. 나는 손을 잡았다.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그는 속삭였다. 내가 복수한 게 아빠를 깨웠어. 감사해. 아빠가 돌아가셨다. 장례식. 엄마와 나, 단둘이. 이게 끝인가? 장례 후, 나는 유서를 읽었다. 지은아, 모든 재산 너에게. 하지만 용서해. 2억 원이 나는 기부했다. 가족 피해자 지원 공정하게. 아빠의 죽음이 나를 바꿨다. 아니, 더 깊이 파괴했다. 빈집, 엄마의 그림자. 나는 학교를 쉬었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 지은아, 왜 그래? 친구들이 물었다. 모르겠어. 복수가 나를 삼켰어. 민준이 돌아왔다. 미안해. 도와줄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섹스할 때도 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너 아직 부모님 생각해?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항상. 대학 4학년 졸업 논문. 가족 배신의 심리적 후유증. 내 삶을 분석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된다. 교수님이 칭찬했다. 박사 과정 가세요. 나는 갔다. 석사, 박사, 연구자가 됐다. 책 2권 더. 복수의 가격. 베스트셀러. 돈은 넘쳤다. 엄마는 홀로 살았다. 가끔 전화. 지은아, 건강히 지내. 나는 내일라고 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았다. 5년 후, 엄마의 사고. 교통사고. 다리 골절. 병원에서 지은아, 와줄래? 나는 갔다. 엄마, 왜 아직도? 엄마가 웃었다. 너 때문에 살아. 내 복수가 엄마를 살렸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엄마의 과거, 가난한 집안, 아버지의 학대. 나도 배신당했어. 그래서 너한테 반복했어. 기회했다. 하지만 용서. 아직. 엄마, 저도 아파요. 민준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지은아, 우리 아이는 배신 모르게 해.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임신 중, 악몽. 청구서가 아기를 삼키는 꿈. 출산 후, 딸 이름 한별. 별처럼 빛나? 아이를 보며 나는 변했다. 복수의 불꽃이 꺼졌다. 대신 치유. 워크숍 열었다. 배신 극복 참가자들, 선생님, 감사해요. 엄마가 왔다. 지은아, 할머니 할게. 별이가 웃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언론, 복수 딸, 이제 어머니, 인터뷰. 복수는 후회해요. 하지만 필요했어요. 논란 다시. 누군가 소송, 당신 책 때문에 우리 가족 망쳤어. 법정. 나는 졌다. 1억 배상. 이게 카어머. 민준이 지지했다. 우리가 이겨. 우리는 이사했다. 제주로. 작은 집, 별이 자랐다. 5살 엄마, 할머니 왜 슬퍼? 나는 안아주었다. 할머니도 아팠어.
10년 후, 나는 교수. 강해, 인간 심리의 어둠 학생들,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나는 했다. 생일 청구서부터. 박수. 강해요. 엄마가 병들었다. 지은아, 용서했어. 나는 네, 엄마 병상에서 안아주었다. 엄마가 갔다. 고마워, 내 딸, 장례. 별이가 할머니 천국 갔어. 나는 이제 평화로워. 엄마의 죽음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빈자리. 집은 조용했다. 민준과 별이, 그게 전부. 직장 생활, 강연. 돈은 충분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복수가 가져온 게 뭐지? 밤에 자문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배신의 대가. 내 삶을 소재로. 감독, 지은 씨, 솔직히 찍어요. 카메라 앞 18살 생일. 그 청구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분노로 복수했지만 결국 가족을 잃었어요. 개봉. 하지만 비난도. 가족 파괴자. 별이가 10살. 학교 왕따. 엄마, 친구들이 내 엄마 미친년이라고 해. 나는 충격. 내 과거가 아이를 해쳤다. 별아, 미안해. 나는 학교 갔다. 교장과 대화. 제 이야기 때문인가요? 인정했다. 내 책 영향. 나는 블로그를 닫았다. 모든 걸 이제 그만, 민준이 잘했어 라고 했다. 우리는 여행. 유럽. 파리에서 별이가 웃었다. 엄마, 행복해? 응, 이제야. 하지만 운명의 장난. 옛 동료 전화. 지은 씨, 당신 부모 사업 피해자 모임 있어요. 와보세요. 갔다. 사람들, 당신 덕에 정에 이뤘어요. 눈물. 고마워요. 그날 나는 용서했다. 나 자신을. 박사 후 책임 연구원. 가족 심리 클리닉 설립. 상담. 선생님, 제 부모가 나는 들어주었다. 복수 말고 이해하세요. 아이러니. 내 조언. 별이 청소년. 반항. 엄마, 왜 과거만 해? 싸움. 너도 알잖아. 그 생일 이야기. 별이가 울었다. 나 무서워. 나도 배신당할까 봐. 나는 안아주었다. 안 그래? 엄마가 지킬게. 민준의 외도 소문. 동료 여자. 민준아, 사실이야. 그는 고백. 미안해. 내 어둠이 무서웠어. 또 배신. 나는 웃었다. 또 시작이네. 이혼 소송. 별이 양육권. 엄마, 왜? 가족은 선택이야. 혼자서 별이 키웠다. 직장, 집안. 피곤했지만 강해졌다. 40살 미팅. 새로운 남자, 태호. 당신 이야기 알아요. 존경의 사랑. 조심했다. 천천히. 고조, 옛 피해자 1명, 자살. 당신 폭로 때문에 편지. 죄책감. 나는 조사했다. 내 책이 5명 파탄. 내 복수가 후회 폭발. 병원. 우울증 재발. 태호가 도왔다. 지은아, 너는 피해자야. 애퇴원. 우리는 결혼. 별이가 자빠 좋아의 가족 재건. 50살 나는 회고록 썼다. 130만 원의 대가. 출간. 복수는 승리지만 영원한 상처. 베스트. 인터뷰. 후회하세요?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만들었어요. 별이 대학생. 엄마, 나 결혼할게. 남자친구. 착해 보였다. 축하해. 하지만 걱정. 배신당하지 마. 별이가 웃었다. 엄마처럼 강해질게. 태호와 여행. 서울 산책. 강남 아파트 지나며.
여기서 시작됐지. 그는 손잡았다. 이제 끝났어. 클리닉 성공. 수백 명 도움. 선생님, 감사해요. 그 미소가 보상. 마지막 고백. 생일, 50번째. 별이가 케이크. 엄마, 청구서 없어. 웃음. 고마워. 그날 나는 편지 썼다. 부모님께.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불태웠다. 자유. 인생은 드라마. 배신, 복수, 치유. 130만 원으로 시작한 여정. 이제 평화로 끝난다. 하지만 그 불꽃은 영원히 내 안에. 공정하게 갚은 대가로.